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만나보시죠.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 그렇습니다. 왜라는 주제를 키워드로 꼽아왔습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 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이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년의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 초범이잖아요. 네, 그렇죠. 초범인데 5년의 구형이다. 일단 이유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80여 개 종류의 마약, 그러니까 변종 마약이죠. 대마인데 네. 대마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아주 대담하게도 본인의 가방에 직접 담아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게 입국하는 과정에서 걸려서 결국은 이런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도 사실 놀랍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본인의 메고 오는 가방 또 짐 가방 안에 이렇게 180여 개 종류의 변종 대마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대담함에 놀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모 씨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걸 직접 섭취하고 흡연하고 이랬다고 하는 증거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가져왔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 관련된 변종 대마를 섭취하게 되면 그것도 범죄 행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는 어쨌든 대기업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책임도 있는데 그런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돼서 아마 5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아마 구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중형이라고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걸 이제 중형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형이 맞습니까, 허금탁 변호사님? 예, 5년이면 중형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은 이런 해외에서 수입한 그런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도록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5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반성하는 기미가 현저했다든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는 2분의 1, 즉 2년 6개월까지 감형한 상태의 구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5년을 그대로 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검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년 구형, 일단은 원칙대로, 기준대로 일단은 그렇게 구형을 한 것이다라는 허금탁 변호사님의 말씀이셨고요. 지금 이선호 씨는 이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선호 씨의 언급을 좀 우리 최진봉 교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선호 씨는 어떻게 선처를 요구했냐면 첫째는 본인의 아내가 지금 만삭이다. 그리고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 그 회사 임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반성의 여도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본인이 교통사고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을 앓고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선처를 해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되고 나서 풀려났고 그리고 본인이 또 검찰 청사에 찾아가서 나를 구속해달라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일단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검찰의 수사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지 않았던 것이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수로 그 세관에서 적발이 되고도 바로 풀려났던 사건입니다. 현행범 체포를 못했으면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 범행 직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범행 바로 당시만이 아니라 충분한 현행범 체포의 사유가 되죠. 그렇죠.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공보 내용이 나갔던 거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 신병은 보안 수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사건과는 조금 달랐다고 저희들이 본 점이 있었습니다. 마약의 그 종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보고 저희들이 체포 여부를 좀 결정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건 큐브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손정혜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에게 검찰이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는 내용 가지고 만나보고 있습니다. 방금 만나본 화면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허금탁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 재벌 봐주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먼저 예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과거에 직접 처리했던 사건에 비춰보면은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 국제 우편을 통해서 소량으로 이렇게 밀수를 한 사건에 있어서 예. 검찰은 예외 없이 다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긴급 체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즉시 그 해당 피의자의 예.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예.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예. 추가 여죄를 밝혀낸다든지 아니면은 추가 범죄 물품들을 찾아내는 것이 통예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액상 대마의 경우에는 발화기라고 하는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그 CJ 장남 되신 분이 수입한 것 중에는 액상 카트리지가 20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발화기가 필요했을 텐데 예. 그것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의미는 결국은 다른 곳에 분리해서 보관하던 것이 통례라는 것이죠. 아, 예. 왜냐하면 함께 그것을 수입하거나 가져오면 발각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따라서 당시에 긴급 체포를 해서 예. 즉시 그 집이라든지 예. 사무실 또는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예. 추가 물품들을 예. 확보하든지 아니면 여죄를 예. 추구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그렇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추가 여죄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의 해명이 일반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화기에 대한 지점을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면 이선호 씨가 이건 이제 어디가 추정입니다.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그 발화기를 혹시 없애거나 네. 폐기했을 시간을 벌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요. 예,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는 그런 예.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재벌 봐주기 수사였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벌이어서 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특히 밀수입한 경우에는 워낙에 사회적인 위험성이 높고요. 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마약 범죄율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고 그럼 다른 인접 국가에 비해서 이 마약 사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와서 예. 수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형 선고하겠고 구형하겠다. 예.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바라보겠다라고 이런 추세 중에 저렇게 대량의 어떤 마약을 밀수입해서 온 현장에 있었는데 구속영장 청구도 굉장히 늦었고 당사자 직접 와서 체포당하는 일련의 경위들은 예전에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SK 제3세들 예, 같은 예. 경우는 구속이 됐었죠. 네. 그 같은 사건을 견주어 봤을 땐 여러 가지 참작할 점은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런 예. 면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재벌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과 영향력이 훨씬 크죠. 예. 그래서 더 엄단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엄단하는 모습과 그러니까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홍정욱 전 의원의 딸 체포 과정은 이 CJ 장남 이선호 씨의 그 체포 과정과 좀 비교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최진봉 교수께 좀 네. 질문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뭐 이렇게는 검찰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LSD라고 하는 것이 1급 마약이거든요. 마약의 종류 중에 가장 위험한 마약이기 때문에 예. 그 위험성을 먼저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약의 종류가 1급, 2급이 있다 하더라도 마약이 예.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강도가 다르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그리고 180여 종이나 되는 마약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면 이거는 그 무게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가나 아니면 다른 그 3세들 같은 경우에 예. 구속해서 수사도 받고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CJ 같은 경우는 체포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국민적 여론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구속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마약에 대한 우리 검찰이나 경찰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예. 그것도 특히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연루돼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이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를 한번 저희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LSD라는 게 실제 그 국내 현행법상 그 1급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대마, 뭐 마약, 향정신성 향정신성 의약품. 예.
그러면 LSD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항정실서 의약품에 그렇습니까?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대마를 흡입하거나 대마를 밀수하는 그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기준과 네. 이 모든 게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예. 검단 현상이나 아니면 환각 상태, 환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액상 대마의 경우에는 예. 그 환각이 기존의 대마와는 달리 10배 내지 40배 정도의 심한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1급 마약류와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수사의 과정을 겪고 있겠습니다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의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LSD를 갖고 온 것으로 보도가 됐고 에더럴이라는 마찬가지로 마약성 물질을 갖고 온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범죄 그 행태 그리고 그 수법 그리고 가져온 양을 보면 범죄가 예. 굉장히 중대해서 실형도 예견해 볼 수 있는 사건이긴 한데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죠. 예. 절대적으로 미성년자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처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성인이 이런 아니기 범죄를 때문에. 한 것과 예. 미성년자의 신분에서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는 교화 가능성 그리고 지금 부모가 딸 잘못 키워서 미안하고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신분 때문에 아마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선처를 하더라도 좀 엄중한 경고를 거쳐야 이 본인에게도 재범에 대한 어떤 의지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워낙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고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선호 씨 선고 공판은 24일에 열리는데 이 결론도 좀 저희가 전망을 해볼까요? 허금탁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건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예.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판결 선고 전에 예. 체포나 구속되어 있는 날짜 수를 우리 법에서는 미결 구금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사건과 같은 초범의 경우에는 이런 미결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서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좀 반성도 했고 고생 좀 했겠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선고를 정하는데요. 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기본 형량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장남되시는 분이 CJ 장남되시는 분이 구금된 기간이 불과 2달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미결 구금 일수 쉽게 말하면 반성한 기간이 좀 짧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아서 예. 통상적인 경우라면 1심에서는 징역 3년 정도가 나오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요. 정당할 것이고요. 예. 이후 구금 일수가 좀 길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이 된다면은 예. 2심 정도에서 3년의 집행유예 4년 정도 선에서 예. 석방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재판 절차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큐브속 사건으로 만나봤습니다.